안녕하십니까. 리셋TV 이진행입니다. 제 주변에 30, 40대 또 50대 직장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당장 회사를 그만둘 용기도 없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하려면 퇴근 후에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은 회사를 당장 그만두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현명한 겁니다. 제 주변에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유제품 회사 차장입니다. 이 친구가 대리 때부터 맨날 얘기해요. 형, 저 퇴사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이런저런 사업 아이템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제가 딱 마지막에 한마디를 합니다. 규표야, 이거 이름 나와도 되나? 내가 나중에 전화해볼게요. 야, 규표야, 너는 내년 오늘 똑같은 얘기 나한테 할 거고 10년 후 오늘 나한테 이 얘기 할 거다 했는데 이 친구가 15년 동안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이 용기를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급여자분들은 그 달콤함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힘들다는 걸, 실패할 수 있다는 걸.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급여의 중독은 여러분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도움이 될까 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딱 말씀드릴 테니까 퇴근 후에 해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면 용기 내서 한번 사업을 해보시고요. 이 3가지도 안 된다 그러면은 회사를 열심히 한번 다녀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평생 급여자, 평생 소비자로 살았어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소비자에서 공급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소비자는 재화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받는 사람이에요. 공급자는 그걸 주는 사람이에요. 내 사업의 아이템이 어디서 나오느냐?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는 레드오션을 개선했을 때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레드오션은 경쟁자가 무한히 많은 거예요. 경쟁자가 많다는 거는 그 시장이 좋다는 겁니다. 시장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차별화를 가져가면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블루오션 전략 책에 보면은 데드오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준비할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왜 안 하고 있지? 이 좋은 거를 사람들이 안 하고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업을 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데드오션입니다. 그 물 외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어떤 시각을 가지려고 하면 레드오션을 가야 되고요. 거기서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불편했는데 왜 이걸 개선하는 사람이 없지? 라고 했을 때 공급자 마인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점심때 식당을 가면은 테이블 수부터 셉니다. 그리고 한 테이블당 2명이 먹는지 3명이 먹는지 평균 사람 수 계산하고 여기 매출 얼마고 저기 안에 일하시는 분 얼마고 술 마시러 갔을 때도 술 취하기 전에 항상 회전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즈니스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한 소비자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우리 걸 살 거다. 우리가 세컨 브랜드 전략을 할 때는 대기업의 요러요러한 불편함을 우리 쪽에서 흡수할 수 있다. 가격적인 거라든지 서비스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은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 실제로 실생활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창업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산업만 보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산업 구조는 비즈니스 구조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서비스가 어디에서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구조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전혀 다르게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어떤 프랜차이즈 식당 갔을 때 우와 테이블 봐라 사람 봐라 이야 이거 하면 돈 벌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맹비는 이거 얼마고 이거 인테리어비가 이게 평당 얼마였지? 이런 찾아보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 할 수 있죠. 점심때 밥 먹으러 가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마인드 바꾸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에 대한 가설을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대한민국 절반이 이걸 다 잘해요. 그럼 누가 이걸 시키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의 시장성을 여러분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많죠. 블로그, 유튜버,
제가 하려고 하는 걸 미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한 10만 원 드릴 테니까 한 1시간만 내서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여기 책상 앞에 앉아서 유튜브하고 이건 정보를 취득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지만 그 정보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관련 일 또는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어떤 소스를 받고 증명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 체력인 거예요. 체력 키우라고 한다고 아침에 좋죠. 아침에 조깅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 체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업은 결국에는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서비스 이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버티는 힘이 좋아야 됩니다.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고요. 결국 살아남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버티는 연습을 하냐? 그게 아닙니다. 버티려면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블로그 안 본다 사람들이 블로그 지금 환물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와 관련된 사업 아이템 또는 경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매일 적어 올리겠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 두 번 하고 안 합니다. 그러면 사업 체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창업하고 휴가를 정확하게 10년 만에 한 번 썼거든요. 아파서 닌겔 맞고 입원하지 않는 이상 저는 항상 사무실에 왔어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가서 뭐 하냐? 컴퓨터 있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안 되는지 또 잘 되는 업체들 분석하고 있잖아요.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년이 쌓이다 보니 웬만한 어려움이라든지 웬만한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축적되어져야지만이 사업이란 걸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걸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체력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직장 생활할 때 힘들죠. 뭐 술 한잔하고 취미생활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퇴근하면 피곤합니다. 몸 씻고 넷플릭스 좀 보고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자기도 바쁜데 어떻게 블로그를 하고 인스타를 하고 유튜브를 어떻게 찍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업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끄떡끄떡한 사람들은 사업하면 안 돼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 루틴을 만들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필름이 끊겨도 하고 잘 정도로 의지가 완벽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 규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규표 미안하다. 근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뭐 학점도 굉장히 높았고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대기업이잖아요. 거기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까 급여는 뭐라고요? 약 같은 거예요. 달콤함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엘리트들이 못 놓습니다. 완벽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리더의 포지션에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했던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오면 바닥인 거예요. 자꾸 완벽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래서 안 돼. 요거 좀 더 해야지. 저거 저래서 안 돼. 이거 좀 더 해야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걷다가 넘어지고 또 걷다 넘어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죠. 그 넘어져서 무릎 깨지는 게 싫어갖고 안 걷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걷다가 넘어지고 또 걷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걷게 되고 그러다가 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정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힘든 과정 그런 것들 안 하고 막 성공하려고 하고 아 계획만 잘하면 돼. 내 인맥 이용해서 뭐 하면 돼. 그래서 자꾸 뭔가를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하기가 힘들고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40대 후반 50대면 퇴사를 걱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퇴사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3년이든 5년이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세상이 요 정도였어? 라고 하는 그 틀이 나옵니다. 그러면 넘어져 봐야 무릎까지네 겨우? 나 무릎 까질 수 있어. 그러면은 용기 내서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여러분이 꿈꿨던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사업, 그 사업자의 사장님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얘기가 꼭 도움이 돼서 몇 년 뒤에 아유 그때 그 영상 덕분에 제가 지금 사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